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강진희 작가님의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입니다. 저는 이 책을 받자마자 단숨에 읽었어요. 겉 표지부터가 정감 가는 그림으로 읽을수록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옛 추억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금수저가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잊고 살았던 따뜻함, 그리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이사이 그림만 보아도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네요. 책꽂이에 꽂아두고 가끔씩 들춰보면 좋을 책이에요.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몇 단원 낭독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함께 가는 길. 지하철을 타고 미술관에 간다. 두 아이를 예쁘게 입히고 나도 한껏 멋을 부려봤다. 양손에 두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노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른다. 양손에 행복을 거머쥐었는데 조급할 것이, 불안할 것이, 후회할 것이 무엇이냐고 스스로 묻는 시간. 시간이 지나야만 깨닫는 것들이 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외할머니가 항무늬가 수놓아진 화문석 돗자리를 선물해 주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신혼집 인테리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10여 년 넘게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다. 결국 곰팡이가 피었고 이삿짐 정리할 때 함께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결혼하는 손녀를 위해 선물을 마련하셨을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자수를 놓았다. 좀 더 빨리 할머니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었더라면 좋았을걸. 할머니와 함께 돗자리에 앉아 수박 나눠 먹으며 웃는 추억을 만들고 봉숭아꽃 물들이며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돗자리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언제나 시간이 지나야만 뒤늦게 깨닫는 것들이 있다. 외할머니가 계실 때보다 할머니 생각이 더 난다. 할머니가 함께하며 주신 많고 좋은 것들이 제게 있어요. 잘 계시지요? 어느덧 봄이 오고 있어요. 작은 일에 기뻐하며 그렇게 캄캄한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친 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스웨터 호주머니에 지폐 한 장을 찔러 넣고 달리미를 안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다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니 어느새 버스 정류장까지 도착했다. 책가방을 메고 처진 어깨로 자박자박 걸어오는 아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빙긋이 웃으며 걸음을 재촉한다. 그렇지. 저 미소를 보려고 이 길을 나섰지. 가방을 들어주겠다는데도 무거워서 안 된다며 굳이 메고 있는 아이. 다 컸다 우리 딸. 출출하기도 하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분식 트럭을 찾았다. 떡볶이와 어묵, 뜨끈한 국물을 호호 불어 호로록 넘긴다.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다고 순간을 붙잡아 본다. 만개한 목련주의가 환하다. 아이의 밝음을 마주하니 내 피로도 눈눅도 사라진다. 힘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하루하루 다독거리며 가자.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일에 기뻐하며 지금처럼 웃자. 인형옷 파는 할머니. 마음이 환해지는 기억들이 있다. 그날의 햇빛, 공기, 아이들의 왁자한 소리. 수업이 끝나고 썰물처럼 빠져나온 아이들은 운동장, 동네 공터, 문구점 오락기구 앞, 친구네 집으로 흩어져 오후를 보냈다. 봄 기운이 무르익을 때면 학교 정문 앞에는 우리를 맞아주던 분들이 있었다. 병아리가 가득 든 상자를 자전거에 실은 아저씨도 계셨고 군침 도는 달고나 냄새로 우리 발길을 붙잡던 뽑기 할아버지도 계셨다. 머리핀과 방울, 머리끈으로 자판을 펴시던 아줌마도 생각난다. 특히 나는 곱고 화려한 인형옷과 손가락이 쏙 들어가는 구두, 가방, 머릿빗을 보자기로 펼쳐놓으신 할머니를 언제나 기다렸다. 상자 속 노란 병아리는 따스한 봄바람도 추운지 서로 보드라운 솜털을 비비며 삐약거렸다. 쓰다듬고 싶었지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만 실컷 눈에 담았다.
머리핀을 골라 꽂아보는 아이들도 어깨 너머로 보며 지난다. 그리고 내가 자리 잡은 곳은 언제나 인형옷이 질비한 할머니의 황홀한 자판 앞. 빨간 바탕에 흰색 체크무늬 재킷, 스팽글이 붙은 하늘거리는 노란 드레스, 멋쟁이 청바지, 단추가 달린 스커트, 금색 체인의 핸드백, 온갖 뾰족구두와 부츠까지 커다란 보자기 위에 가지런히 펼쳐진 인형옷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주변 아이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정신없이 이것저것 만지작거렸다. 한참을 망설여 고른 것은 체크무늬 망토 하나. 손에 꼭 쥐고 쟁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 상자 안에 있던 마론 인형을 꺼내 새 옷을 입혀보고 신나서 빙그르르 돌며 춤도 추었겠지. 따뜻한 봄볕이 머무는 학교 정문 앞. 할머니가 인형옷으로 가득 채운 마술 보자기를 펼쳐놓고 기다릴 때마다 설레고 행복했다. 그 시절, 그 추억들은 소중하게 감춰둔 유리구슬처럼 여전히 내 주머니 안에서 짤랑짤랑 행복을 일깨운다. 미리 누리는 천국.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말이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목소리와 음감, 성량도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삶이라는 노래를 조금씩 박자와 화음 맞춰가며 마침내 아름답게 부르게 되는 일은 가히 천국에 가까울 것이다. 삶을 행복만으로 채우며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즐겁고 가벼운 곡도 있지만 예고 없이 고난도의 어려운 악보가 주어지기도, 본인 목소리에만 빠져 그만 듣기 힘든 불협화음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목소리를 맞춰가야겠지. 아무래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테다. 함께 시간을 갖고 한 걸음 맞춰가다 보면 결국에는 듣기 좋은 하모니가 될 거라고 믿는다. 서로 눈 맞추고 배려하며 미리 천국을 누려본다. 창밖의 별, 내 곁의 딸들. 오늘도 어김없이 큰아이는 엄마와 아기가 있는 작은 방 이부자리로 와서 잠을 청했다. 동생이 예쁘고 신기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쓰던 비누로 아기를 씻기려 하면 눈을 부릅뜨며 내 거야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큰아이. 그래, 아직 너도 어리지. 더 작은 아기가 태어나 어느 날 갑자기 큰언니가 돼버려 엄마도 미안하게 생각해. 잠든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이 밀려와 이불 속에 엎드린 채 일기를 썼다. 창밖엔 오늘도 별이 많다. 유난히 고요한 동네. 10시 무렵이면 불빛이 거의 잦아드는 이곳에서 나는 오늘도 평화로운 밤을 맞는다.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여기 천사와 같은 두 아기가 잠을 청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제 빛을 바라는 저 별들처럼 내면의 빛을 밝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시고 온 세상을 평화 안에 쉬게 하는 저 밤하늘처럼 고요한 지혜를 품게 하옵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희망을 속삭이는 저 달림처럼 맑은 천명함을 지니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스런 두 아이를 제게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친할머니는 돌산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하늘이 가깝게 느껴지는 동네에 살았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어릴 때 나는 무엇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거의 없다. 필요한 건 엄마가 알아서 준비해 주었지만 그것은 단지 필요한 물건이었고 갖고 싶은 것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런 내가 친할머니에게는 좀 달랐다. 할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첫 손주인 내 말은 다른 일로 언짢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들어주셨다. 할머니를 뵈려고 방문하셨던 친척 어른에게 용돈을 받고는 할머니를 졸랐다. 골목 초입 문구점에서 본 인형이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리막 골목길을 내달렸다. 신이 나 뛰어내려오는 내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허공을 나는 기분이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폐를 내밀고 하얀 얼굴에 긴 금발을 한 마론 인형을 품에 안았다. 내 인형 놀이의 주인공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법.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우리 가족이 되었던 하얀 몰티즈 달림이 품에 안기에도 겁날 만큼 작고 여렸던 강아지가 이제 거침없이 질주하는 귀염둥이 성견이 되었다. 우리는 달림이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안다. 달림이도 우리가 편안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면 산책하러 가는구나 하고 알고 혹 혼자 있게 되더라도 곧 가족이 돌아올 걸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침이면 이방저방 킁킁 냄새 맡으며 가족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도, 손님은 반가워하지만 만지는 건 무섭다며 외마디로 손길을 거부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처음에는 헤어짐을 미리 걱정했던 남편이 강아지 입양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달림이와 단짝이 되어 서로를 헤아리는 사이가 됐다. 옆에 와서 꼭 살을 대고 엎드려 있는 달림이를 보며 위로받고 위로하는 법을 배운다. 각박한 세상, 외로운 사람들에게 서로를 보듬으라고 안아주라며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 우리 달림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밤 되세요.